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날 21대 대통령 선거에 각 당 후보자로 나선 이재명의 민주당, 국민의힘의 김문수, 개혁신당의 이준석,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네 분이 열띤 토론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글쎄요, 스님이 보는 관전평은 조금씩 부족하다. 1% 정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토론회를 보고 만약에 이재명 후보의 생년월일이 프로필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64년 12월 22일 미시 정도라고 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수가 있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스님이 사주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 것인지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나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나 권영국 후보나 다들 열띤 토론을 하였는데, 좀 돋보이는 것은 민노당의 권영국 후보는 상당히 강성이더라. 제 양반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상당히 저해를 가해올 수 있는 그런 후보가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고, 또 좀 돋보이는 것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하고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의 어떤 콤비네이션, 이런 거 상당히 돋보이더라고요. 이재명 후보는 상당히 여유가 있어 보였어요. 여유가 있어 보였어요. 그런데 아주 핵심 질문에 대해서는 두루뭉실, 그 아주 알맹이 있는 그런 답변이라기보다는 그냥 저냥 넘어가는, 그래서 준비가 확실하게 준비된 대통령 후보는 아니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스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다. 모든 후보들이 아직은 이제 경제 분야에 어떤 토론회가 있었는데 23일 날은 사회 분야에 전반적으로 토론회가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 27일 날은 정치 분야, 그게 이제 마지막인데, 세 번의 토론을 거쳐서 과연 유권자들은, 국민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떤 후보한테 표를 줄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이겠죠. 가장 궁금한 것은 21대 대통령이 6월 3일 날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누가 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관심사일 겁니다. 글쎄요, 빨리 스피드를 냈던 토끼가 이길 것이냐, 천천히 가도 꾸준하게 가는 거북이가 이길 것이냐, 둘 중 한 사람은 이긴다는 것은 뭐 당연한 논리입니다만, 그래서 오늘은 아주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는, 정말 감히 범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공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이재명의 민주당 후보. 스님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 건요, 더불어민주당은 민주가 실종이 돼서 그럽니다. 더불어민주당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라는 것이 실종이 됐다. 국민이 주인이요,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민주당이라고 부른 것이니까
오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64년 12월 22일 미시 어떤 일이 생길까? 이 사주가 진짜 맞고 이 운이 진짜 맞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자 봅시다. 갑진병자 을사개미 진상관 용익격 자수가 용신이다. 개수는 자자살지 토국수가 되니까 안 된다. 자 자수가 용신. 그럼 자수 용신이면 이제 금을 도와주는 수를 도와주는 금이 이신이에요. 자수를 막는 건 물이잖아요. 이 불은 흙도 녹고 물도 말리고 쇠도 녹이고 이거 불도 상당히 토가 굉장히 안 좋고 그럼 물이 필요할 때 토가 용신이라고 하면 물을 막는 가장 필요한 기운이라고 하면 흙을 갖다가 억제하는 게 나무예요. 이건 이제 그래서 야군이라는 거예요. 이거 용신하고 거의 같습니다. 어쩔 때는 용신보다 더 크게 작용을 합니다. 현재 운은 그동안에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스님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대충 이제 스님 영상을 자주 보신 분 또는 많이 보신 분은 대충 알 거예요. 지금 오화 대운이 55세, 6세, 7세, 8세, 9세, 60세 생일을 지나고 작년, 재작년에 2023년도 생일을 지나고 오화로 운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운은 오화예요. 자, 오화란 것이 약한 것이 지금 대운에서 원국에 있는 약한 걸 갖다가 만약에 친다고 하면은 그냥 좌우충이 되지만 원국이 물이 약하고 불이 굉장히 강해서 그때 오자충 대운에서 원국을 친다, 친다, 억제를 한다, 극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좌우충 소리는 들어도 오자충 소리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오해가 없이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칠 때 그냥 강한 쪽을 갖다 먼저 얘기해 주는 그런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불이 들어왔다. 물이 필요한 사주에 불이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화, 물과 불이 지금 서로 상정이 되어 있다. 서로 상정이 되어 있다. 물과 불이 싸움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부딪혔어요. 싸움이 일어났다. 원래는 물이 강하면 불이 꺼지겠죠. 여기는 반대로 불이 강해. 그러면 물이 마를 수밖에 없죠. 수건. 자, 이런 상황이다. 대운이. 이게 지금 50에서 60%를 플러스 마이너스 작용한다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여기서 대운이 지지에 떠 있는 대운이 만약에 마이너스로 갔다. 마이너스 50%예요. 그러니까 연운이나 달운이 아무리 강해도 여기에 영향이 상당히 지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을목이 들어왔어요. 연운에는 을목, 을산에는 을목, 을산에는 을목이 들어왔어요. 을목은 목은 약신이니까 여기는 좋습니다. 여기는 좋고 여기는 안 좋고. 자, 지금 시인사 20일부터 사중병화, 원래는 12일부터 지금 이 사화는 무토가 3.5일, 그 다음에 경금이 3.5일, 나머지 8일이 병화예요. 이 병화, 사중병화가 8일이요. 8일 가면 여기까지 가요. 그런데 23일 날 또 저녁에는 하겠죠. 8시경에 또 2차 토론회, 사회 전반에 걸친 분야에 대해서 2차 토론회. 자, 진중무토입니다. 토가 병인데 진중무토예요. 거기다가 진중무토에다가 다루는 사중병화다. 화토가 들어왔다. 안 좋네요. 대운도 오화. 그러니까
1년 운에서 딸랑 야분 이건 사실은 지지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천간으로 들어온 거예요. 3분의 1 씌우면 사실은 한 8%밖에 안 된다고. 25% 잡아도. 그냥 지금 일진과 다궁도 안 좋다. 자, 여기서 토론회가 있다. 저녁에 시간 8시면 또 술시입니다. 이것도 토시예요. 술시, 토도 이것도. 여기가 이제 정점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삐걱 하면은, 그 다음날부터 바로 4, 5, 24, 25, 26이 굉장히 여론이 악화될 수 있는 그러한, 그러니까 23일 2차 토론회 이후부터 이재명 후보는 상당한 지지율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 또 이거 큰일 났다 소리가 한번 나올 수도 있다. 스님이 예상을 했을 때, 자, 그러면 이제 이 운이, 불이 여기서 진상관이에요. 그런데 불이 또 들어왔어. 이게 이제 행상관이라고 그럽니다. 진상관, 행상관. 진상관, 원국의 진상관이 대운에서 또 상관에 들어오면 행상관.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위와 백단이다. 10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운이다. 첫째는 손처파제. 부부가 이별을 하고 가세가 몰락하고, 두 번째 폐가망신. 가정이 망하고 완전히 망신이 드는, 또 관제구설. 법적인 문제가 생기고 자칫 잘못하면 그 문제로 인해서 또 감옥을 가야 되고, 세 번째 삭탈관직. 벼슬이 있는 사람은 벼슬을 내려놔야 되고, 사업, 부도. 사업을 한 사람은 부도가 나고, 또 정치를 한 사람은 정치 생명이 중단이 됩니다. 절단이 돼요. 그 이외에 갑작스런 뜻하지 않는 사고로 사망을 한다거나, 또 자칫 지병으로 갑자기 심장마비나, 예를 들어서 쌩쌩한 사람이 갑자기 혈압이 올라서 어떤 그런 불상사가 생긴다는 거, 상당히 좀 치명적이죠. 진상관, 행상관 운은 이거 100% 병원을 갈래, 진역을 갈래 갇히는 운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재명 후보로 보면 지금은 여유작작, 여유만만, 지지율 고공, 유지, 참 그렇지만 자만하기는 스님이 볼 때는 좀 이르다. 토론에서도 보니까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데 어딘가 한켠에, 스님이 볼 때는 한켠에는 불안한 것이 역력히 드러난다. 참 이재명 후보도 인간이니까 대통령이 된다 해도 과연 이것이 유지가 잘 될 것이냐?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과연 무난히 끝날 것이냐? 또 대북송금 관계는 어쩔 것이냐? 백현동은 대장동은 어쩔 것이냐? 성남FC는 머리 복잡하겠죠. 복잡할 걸로 압니다.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항상 쓰는 거, 자업자득이다. 사필 규정.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건 업보입니다. 자기가 어차피 감당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 자신의 업보다. 그래서 이번 토론회를 보고 나서 아마 유권자인 국민들께서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평가를 했을 겁니다만, 스님이 이걸 평가를 하기는 스님은 조금 아니죠. 그래서 다만 지금 지금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이재명 후보가 이런 생년월일이 맞고 이런 운의 흐름으로 스님이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2022년도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경쟁을 했을 때 반드시 윤석열 후보가 이긴다라고 스님이 여러 번 수차례 노래를 불렀다. 그 어떤 뭐 커리어라고 하면 커리어 같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직관력을 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 이번 대선은 어떻게 되겠냐. 사실 이거 천기 같아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가 맞아요. 굉장히. 그냥 대선에 그냥 대통령 지금같이 47% 뭐 51% 나온 데도 있고 이거 유지가 돼가지고 됐어 이제 됐구나 이 소리 여기는 굉장히 빠릅니다. 자만하기는 빠르다. 이렇게 총평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분발해야 됩니다. 아주 지금 어려운 운이 20일부터 남아있어요. 20일부터 이제 26일까지 길게는 3차 토론회까지 남아있습니다. 많은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부족한 1% 반드시 채워서 선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구독자분이 좀 어떻게 좀 풀리셨는가요? 이 운이 어떤 일이 발생을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유발될 수 있는 그런 운인가를 스님이 또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운이 생겨요.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운입니다. 속된 얘기로 살고 죽는 정말 기사회생을 할 수 있냐 아니면 영원히 나락으로 떨어지냐 이것을 판가름하는 한판 승부의 운입니다. 근데 스님이 볼 때는 상당히 불투명하다. 지금은 비록 지지율 면에서라 여러 가지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단 총선에서 국회의원 선거하고는 달라요. 국회의원 선거는 그 지역, 텃밭 이것이 거의 좌우를 하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옛말에 짝대기만 꽂아놔도 옛날 김대중 그 대통령 정부 시절입니다만 짝대기만 꽂으면 된다. 지금은 대선은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왜? 국민들이 어떤 텃밭이라기보다는 텃밭이 너무 넓어요. 총선은 텃밭이 좁으니까 서로 여론만 형성이 되면 되는데 이 대선은 텃밭이 넓어요. 그러니까 각양각색의 다양한 성격이 모이고 또 뭡니까? 세대간이 모이고 하여튼 별 어떤 그러한 부류들이 다 모여서 한 표를 행사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텃밭하고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해보면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어찌됐든 거나 전라도에서 표가 나와줘야 되고 또 국민의힘은 경상도에서 표가 나와야 돼요. 나머지 이제 강원도나 충청도나 뭐 이런데 서울이 당연히 제일 크죠. 이런 데서 이제 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재명 후보 토론회를 보고 자만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다. 뭔가 1% 부족하다. 준비 앞으로 철저히 해서 정말 사회 문제를 다루는 토론회에서도 이번에 경제 문제와 같이 이준석과 김문수 간의 어떤 콤비네이션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할지 일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감안해서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선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